우리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히 대부분 미지의 세계입니다. 수천 종의 생물들이 목록화되었지만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가장 신비로운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성별이 바뀌는 장어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고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장 기이한 생물들을 더 깊이 탐구하며 심해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리본 장어는 항상 조금 무섭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은 가까이 가면 아픈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어들과는 확실히 다른 장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최근 다이버들은 바다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매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리본 장어를 발견한 것입니다. 리본 장어는 생애 동안 여러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 나타날 때는 수컷으로 어두운 검은색을 띱니다. 성장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눈에 띄는 파란색과 노란색 포인트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변화는 장어가 특정 크기에 도달했을 때 일어납니다. 이 장어는 암컷으로 전환되어 여성 생식기관을 가지게 되며 이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색 변화도 인상적이며 몸은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리본 장어만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할 생물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회색고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생물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생물은 길이가 약 21피트에서 30피트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뚜렷한 머리와 두 개의 별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 정말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살펴보니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DNA를 분석하고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생물은 회색고래의 접합쌍둥이 사례로 판명되었습니다. 접합쌍둥이는 드물지만 이 현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동물 종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머리 생물이 인근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의 결과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 끝에 이러한 이론은 결국 반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적 없는 독특한 생물입니다. 랜턴 해파리는 바다에서 발견되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릅니다. 이 특별한 해양 동물은 매우 독특하여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랜턴 해파리의 가장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등불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해파리의 진정한 색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빛나는 몸체는 반짝이는 거미줄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어 마치 떠있는 호박머리와 같은 기괴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투명한 형태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촉수가 있으며 그 수를 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촉수는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모두 보이며 그들의 매혹적인 춤을 보는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해파리의 매력을 더하는 것은 태평양의 깊고 어두운 물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역은 탐사가 매우 어렵고 외딴 곳으로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겨우 표면을 긁어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다른 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루 드래곤, 블루 엔젤, 바다 제비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이 놀라운 생물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파란색과 복잡한 패턴을 가진 이 생물은 마법 같아 보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사실 해양 민달팽이의 일종이지만 블루 해파리를 사냥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양 민달팽이는 해파리의 독을 자신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해파리에서 독성 세포를 흡수하여 자신의 몸에 저장합니다. 위협을 받을 경우 블루 드래곤은 이 독을 방출하여 포식자를 저지합니다. 이 작은 생물들은 대부분 물표면 바로 아래에서 떠다니며 마치 걱정 없는 방랑자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다의 흐름에 관계없이 생존하기 위해 떠다니는 능력을 사용하는 생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벨레라.
즉 바람에 의해 항해하는 자로 알려진 이 독특한 하이드로조아는 온대 및 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식민지 유기체는 해파리와 관련이 있으며 개별 폴립들이 하나로 기능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명한 쇠의 같은 구조로 바람에 의해 오로지 움직이며 바다 표면을 미끄러지듯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해양 생물과 달리 벨레라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 전적으로 바람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폭풍이나 바람의 변화 후에는 대규모의 이 생물들이 해변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수명이 짧아 몇 개월 정도 살며 해양 먹이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물고기와 바다새의 먹이가 됩니다. 성적으로 번식하며 각 식민지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유충은 플랑크톤 상태로 성체로 성장합니다. 벨레라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능력과 대규모로 해변에 밀려오는 현상은 과학자들을 매료시키며 바다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레라만이 바다를 항해하는 생물은 아닙니다. 생존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또 하나의 생물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까요? 6. 인간 얼굴을 가진 해양 생물. 호주 해안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변에 밀려온 이상한 해양 생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조류 사이에 누워있는 이 동물은 즉시 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간 같은 입술과 눈을 가진 해양 생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주민들은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이 생물을 뿔상어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은 전형적인 뿔상어의 설명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 동물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마도 수백 파운드에 달했을 것입니다. 속이 빈 눈과 생기 없는 분홍색 얼굴은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입이었고 인간의 특징을 닮은 입술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내부에는 치아나 혀가 없었습니다. 이 기괴한 외모는 지역 주민들과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혼란과 매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신비로운 발견은 해안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물이 너무 이상해서 가장 노련한 과학자들조차도 당황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별자리 물고기. 바다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에서 과학자들은 심해에서도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발견은 별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으로 먹이를 찾는 별자리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 먹이를 찾을 때도 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만약 그 눈이 위에서 수영하는 먹이에 발견되면 그것은 위험한 놀라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자리 물고기는 큰 물고기로 놀라운 사냥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몸체를 모래에 묻고 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해양 생물들은 이 속임수에 속아 가까이 다가갔다가 숨겨진 포식자에게 급습당합니다. 심지어 먹이가 별자리 물고기를 발견하고 도망치려 해도 종종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 물고기는 뛰어난 위장과 치명적인 공격으로 심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생물 근처에서 수영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별자리 물고기의 눈을 발견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덤보 문어는 2013년에 조지 H. 클랜던이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큰 귀 같은 지느러미 때문에 디즈니 캐릭터 덤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 심해 생물은 200피트에서 7000피트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문어와 달리 덤보 문어는 제트 추진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바닥을 걷는 독특한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어 종들과 달리 잉크 주머니가 없어 부드럽고 젤리 같은 몸체는 거의 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사는 덤보 문어는 원격 조작 차량, 로브의 도움을 받아 주로 관찰됩니다. 이 종의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심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그들의 주된 식단은 갑각류와 벌레로 어두운 서식지에서 사냥합니다. 다음에는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섞여서 포식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생물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위장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잎사귀 바다용 모든 해양 생물이 깊고 어두운 바다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흥미로운 생물은 수면에서 약 80피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잎사귀 바다용은 느리게 움직이는 경이로움으로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몸체는 산호의 모습을 모방하여 주변과 완전히 섞입니다. 잎사귀 바다용의 위장 능력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거의 자신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양 식물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해초처럼 앞뒤로 흔들리며 포식자가 감지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빨대 같은 주둥이로 이를 사용해 음식을 흡입하며 적절한 턱이 없습니다. 수면에 더 가까이 살면서도 잎사귀 바다용은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생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블로피쉬는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로 선정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호주와 태즈메니아 해안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2000피트에서 4000피트 깊이에서 서식하는 블로피쉬는 심해에 사는 생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압력의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그 부드럽고 젤리 같은 몸체는 이러한 극한의 깊이에서 생존하는데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으로 올라오면 블로피쉬의 몸은 압력 차이로 인해 무너져 슬픈 모습과 기괴한 외모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 서식지에서는 블로피쉬가 더 유선형의 블록 같은 형태를 유지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바닥바로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로피쉬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갑각류와 다른 작은 해양 유기체를 먹습니다. 블로피쉬의 유명세는 우리가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심해 탐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블로피쉬는 독특한 외모로 알려져 있지만 존재 자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다음 생물은 바다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입니다. 파이크 장어는 바다에서 가장 기괴한 생물 중 하나로 19세기 후반에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이 생물은 장어와 파이크의 혼합처럼 보입니다. 이 포식자는 최대 2m 또는 6피트 길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원통형 몸체와 날카로운 원추형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독특한 점은 각진 머리와 매복 전술입니다. 파이크 장어는 놀라운 속도로 공격하기 전에 대부분의 몸체를 모래에 묻고 눈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가 이 속임수에 걸려들어 가까이 수영하다가 숨겨진 포식자에게 급습당합니다.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파이크 장어는 포착하기 어려우며 그 생애 주기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장어와 달리 파이크 장어는 염수와 담수 환경 모두에서 잘 자랍니다. 한때 잘못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무라인해 속에 속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드문 발견과 기이한 행동은 해양 생물학자들을 계속 매료시키며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것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러라이 물고기는 2039년에 처음 발견되어 그 기괴하고 오싹한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심해 물고기는 투명한 머리로 가장 유명하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내부 해부학, 특히 위를 향한 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럴처럼 생긴 이 눈은 투명한 두개골 안에서 회전할 수 있어 물고기가 수면 아래 숨겨진 상태에서 위에 먹이나 포식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피트에서 2600피트 깊이에서 발견되며 빛이 부족한 곳에서 베러라이는 주로 해파리와 다른 부드러운 생물을 먹고 삽니다. 이 물고기는 음식을 찾기 위해 물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물고기의 투명한 머리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그들이 사는 어둡고 빛이 없는 깊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에는 연구자들을 매료시킨 유령 같은 존재의 해양 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핑크 투명 판타지아는 2007년에 탐사 중 발견된 바다에서 가장 기괴하고 희귀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클리비지라고 불리며 깊은 바다 문어의 일종인 페러플라네타 가족에 속합니다. 이 생물의 눈에 띄는 일반 이름은 투명하고 거의 젤리 같은 몸체와 희미한 분홍색에서 유래되며 극한의 깊이에서 사는 동물로는 꽤 드문 것입니다. 일본 해안에서 약 2000피트 깊이에서 촬영된 이 생물의 투명한 몸체는 심장과 소화 시스템을 포함한 내부 장기를 드러냅니다. 이 독특한 특징이 아마도 그 기발한 이름에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큰 눈과 거의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진 핑크 투명 판타지아는 어두운 바다 배경과 완벽하게 위장되어 기피에서 생존하기 위한 주요 적응력을 제공합니다. 이 생물의 발견은 투명한 몸체를 가진 동물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핑크 투명 판타지아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그 기이한 외모와 신비로운 본질은 바다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발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비벌레는 과학적으로 오세닥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2002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심해 탐사 중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생물은 좀비 같은 먹이 습관 때문에 그 오싹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고래, 골격 및 다른 해양 동물의 뼈를 소비합니다. 좀비벌레의 진정한 독특함은 소화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먹이를 먹는 대신 이들은 뼈 물질을 분해하는 산을 분비하여 뿌리와 같은 구조인 뿌리 기관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기관은 뼈를 침범하며 벌레의 몸 안에 있는 공생 박테리아가 지방 오일과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독특한 먹이 과정이 좀비 벌레에게 오싹한 평판을 부여합니다. 처음에 좀비 벌레는 드물다고 여겨졌지만 추가 연구 결과 이들은 사실 심해 고래 낙하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부패하는 해양 동물 주위에 전체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오세닥스의 발견은 큰 혁신이었으며 극한의 바다 깊이에서의 생명이 태양빛과 간단한 먹이망에 의존한다는 이전의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이 좀비 벌레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바다에서 부패를 통해 번성하는 생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다 거미 심해 다이빙 중 다이버들이 너무 이상하고 매혹적인 바다 생물을 발견하여 즉시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바다 거미처럼 보였으며 작은 다리들이 흔들리며 물속을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매혹적인 동물은 해수면 아래 약 5,000피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버들이 바다 거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등각류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발견은 퍼즐의 일부분만 해결했을 뿐입니다. 식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어 바다 깊은 곳의 신비를 더하고 있습니다. 멘티스 새우는 스토마토포다 가족에 속하는 진정으로 기괴한 해양 생물로 열대해역,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강력한 펀치로 알려진 멘티스 새우는 부수는 자와 창을 찌르는 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수는 자는 총알의 힘으로 먹이를 가격하기 위해 클럽 같은 부속질을 사용하며 시속 최대 50마일의 속도로 이동하고 충격파를 만들어 목표를 기절시키거나 죽입니다. 반면 창을 찌르는 자는 날카로운 부속질을 사용하여 먹이를 찌릅니다. 멘티스 새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놀라운 시력입니다. 인간의 3가지 색수용체에 비해 16개의 색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자외선과 편광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시각체계가 훨씬 우수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능력은 멘티스 새우를 바다에서 가장 특별한 발견 중 하나로 만들며 포식과 인식 모두에서 자연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멘티스 새우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동안 파도가 아래에서 가장 오싹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생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하는지 믿기 어려운 생물입니다. 뱀파이어 문어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문어와 오징어의 혼합처럼 보이는 유령 같은 외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큰 빛나는 빨간 눈과 팔을 연결하는 망토 같은 웹이 특징입니다. 최대 30cm 또는 약 12인치까지 성장하며 이 생물은 일반적으로 200피트에서 800피트 깊이의 산소가 부족한 심해에서 번성합니다. 대부분의 두 종류와 달리 뱀파이어 문어는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대신 죽은 플랑크톤, 박테리아 및 기타 유기물을 먹습니다. 생물 발광 능력을 사용하여 어두운 깊이에서 음식을 끌어들입니다. 저산소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력과 유령 같은 젤리 같은 외모로 인해 바다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피가 붉은 눈과 오싹한 망토 같은 팔 때문에 진정한 뱀파이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뱀파이어 문어는 사실 문어나 오징어와 가까운 관련이 없는 원시적인 종입니다.
일각고래는 그 스트라이킹한 나선형 터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바다의 유니콘드로 불려왔습니다. 이 터스크는 최대 10피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북극 원주율 커뮤니티는 수천 년 동안 일각고래를 알고 있었지만 유럽 탐험가들이 이 매혹적인 생물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였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그린란드, 러시아의 북극 해역에서 이를 기록했습니다. 일각고래의 터스크는 사실 길게 자란 이로 주로 수컷에서 자라지만 일부 암컷도 작은 터스크를 발전시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독특한 특징이 짝짓기 표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아마도 항해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극한의 북극 환경에 적응하여 일각고래는 물고기, 오징어 및 새우를 찾기 위해 최대 150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코로케이션을 사용하여 얼음 물속을 탐색하며 터스크는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고래만이 매혹적인 변화를 가진 생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물은 바다에 얼마나 기이한지 보여줍니다. 기대해 보세요. 유성 물고기 또는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그들의 빠르고 불규칙한 움직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특히 링키아 레비가타와 같은 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성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종은 없지만 일부 불가사리는 놀라거나 사냥할 때 바다바닥을 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매혹적인 능력 중 하나는 재생입니다. 많은 종들, 특히 오크르 바다별은 잃어버린 팔다리나 심지어 전체 몸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션별과 같은 종은 물관 시스템과 튜브발을 사용하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유성처럼 보이게 합니다. 불가사리의 발견은 과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슈퍼자이언트 불가사리 종이 태평양에서 발견되어 지름이 최대 2m에 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해양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그들의 회복력과 독특한 능력으로 연구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처럼 기이한 생물을 소개합니다. 이 작은 해양 민달팽이의 색상과 패턴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각 해양 민달팽이, 즉 오팔린 누디브랑크는 열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발견되는 생기 넘치는 해양 연체동물입니다. 빨강, 주황, 보라색의 눈에 띄는 패턴을 가진 이 생물은 환각적인 예술과 유사하여 환각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디브랑크는 밝은 색의 해양 복조류 가족으로 종종 산호초나 바위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그 대담한 색상은 포식자에게 독성이 있거나 맛이 없다는 경고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어 메커니즘은 해조류와 다른 독성 유기물의 식단에서 유래되며 이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환각 해양 민달팽이의 밝은 색상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위험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바다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기이한 생물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